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한주영입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외부로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사실 선생님들께서 뭐 이미 많은 내용을 토론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시행을 하겠습니다. 2018년 유럽 가이드라인인데요. 캐비지 할 때 유로 스코어보다는 STS 스코어를 써라. 그 다음에 심텍스 스코어를 개선해봐라. 저희가 사실 잘하진 않는데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캐비지하고 PCI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원베슬 코로너리 아테리 디지스에서 프락시멀 LAD 인벌브가 없으면 PCI를 해라. 뭐 이게 랜덤 스터디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클래스 1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요. 프락시멀 LAD가 인벌브되어 있으면 PCI 캐비지 다 좋다. 투베슬인 경우에 역시 이제 프락시멀 LED가 인벌브먼트가 없다면 PCI를 우선 고려를 하라. 역시 랜덤 스터디는 아니고요. 프락시멀 LED 스테노시스가 있으면 PCI 캐비지 다 해볼 수 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조금 더 이제 컨트로버시가 있는 대로 넘어왔는데요. 레프트 메인 코로너리 아테리 디지스 심텍스 스코어가 낮을 때, 그러니까 컴플렉시티가 낮을 때는 PCI 캐비지 다 좋다. 중등도 정도 되면은 둘 다 해볼 수 있는데 캐비지가 클래스 1, PCI는 2A로 권고의 차이가 있고요. 신텍스 스코어가 높을 때, 컴플렉시티가 높을 때는 캐비지 해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프트 메인 뭐 같이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실베셀 코로너리 아테리 디시즈 경우에는 당뇨가 없다면 역시 컴플렉시티가 낮을 때는 PCI 캐비지 다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컴플렉시티가 중등도 이상일 때는 캐비지를 먼저 고려해라 라고 클래스 1, PCI는 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고요. 당뇨가 있으면 이게 더 권고 수준이 차이가 나서 신텍스 스코어가 낮을 때, 컴플렉시티 낮을 때도 캐비지 해라. 2B는 PCN 2B니까요. 할 테면 한번 해봐라. 뭐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중등도 이상일 때는 역시 캐비지하고 PCI 하지 말아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아까 말씀 많이 해주신 내용이어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됐던 근거가 되는 연구들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딱 표를 보시면은 6개를 이제 ESC 가이드라인에서 집어놨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적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non-inferiority 달성했던 거는 PCI가 딱 2개밖에 없었습니다. 프리컴뱃하고 엑셀 트라이얼. 그래서 아직도 이제 이게 좀 근거가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뭐 조그만 트라이얼 빼놓고 나면 신텍스 프리컴뱃 베스트 노블 익셀인데 이 중에서도 메인 멀티베슬에 대해서는 신텍스 일부 환자하고 박승현 선생님 하셨던 베스트 연구만 있고, 이제 레프트 메인이 그나마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가장 논란이 됐던 엑셀 연구, 앞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1,900명 환자를, 이제 신텍스가 32점 이하니까요. 중등도의 컴플렉시티를 가진 레프트 메인 환자입니다. 1대1로, 그래서 950, 950, PCI 캐비지로 랜덤을 했었고요. 그 당시 제일 좋았던 자이언스 스텐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메디안 3년 팔로우 하려고 했었고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데스 스트로크 MI인데 3년째 PCI 15.4, 캐비지 14.7, 뭐 수치적으로 거의 비슷하고 비열등성을 달성했다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일째까지는 오히려 PCI가 더 좋다. 반면에 리베스카지에이션이 들어가게 되면 역시 캐비지가 우월했다. 3년까지 갔을 때 데스트로크 MI를 봤어도 차이가 없었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앞서도 나왔던 그래프이지만 좀 독특한 그래프죠. 그래서 초반기에는 PCI보다 캐비지가 이벤트가 많습니다. 이게 다 페리프러시럴 MI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점점 그 차이가 좁아지다가 공교롭게도 딱 3년 팔로우인데 그 직전에 크로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양군의 차이가 없고 non-inferior를 달성했다라고 했지만 그래프를 보면 좀 수상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30일째 기준으로 랜드마크 어널리시스를 해보면 30일까지는 PCI가 오히려 더 좋습니다. 4.9 대 7.9. 그렇게 좋아진 이유는 MI가 차이가 나고요. 스트로크 좀 차이가 납니다만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었고요. 3.9 대 6.15, MI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났었습니다. 반면 이제 30일에서 3일까지 가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11.5에서 7.9, 이때 캐비지가 더 우월하게 좋고요. 그 차이가 나는 거는
MI에서 스판테니어스 MI만 보면 4.2 대 2.5로 KBG가 더 좋았고 스트로크는 그 이후에 차이가 없고 데스에도 뭐 아주 강한 경향이 보여서 전체적으로 이제 KBG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는 앞에서 여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MI 때문에 그런데요. 스판테니어스 MI에 대해서는 별로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엔자임이 올라갔고 이스케미아 증거가 있으면 되는데 페리프레셜 MI는 뭐 스터디마다 다 프로토콜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제 페리프레셜 MI도 MI에 포함을 시켰고 보통 PCI하고 KBG가 다른 데피니션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연구에서 이제 같은 데피니션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3년까지 1차 결과를 발표하고 5년 팔로업 데이터를 이제 그 후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 3년까지 막 크로스 되려던 게 5년 가니까 이제 뚜렷하게 이제 크로스가 됩니다. 데스 쪽 MI에 있어서 뭐 제시술까지 합치면 1년째부터 이제 이런 그 크로스가 일어나면서 점점 그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가장 문제가 된 거는 이제 총 사망률이 KBG가 PCI보다 더 낮았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스트로크는 뭐 초반에 차이가 나서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제시술은 뭐 처음부터 KBG가 더 우월했고 심근 경색을 보시면 역시 초반에 페리프레럴 MI 때문에 차이가 났던 게 스판테니어스 MI, KBG는 많이 안 일어나고 PCI는 일어나서 결국은 이제 크로스오버가 되더라. 전체적으로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패턴을 보여줍니다. 뭐 이런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뭐 서전들도 그렇고 여러 인터벤셔니스트들이 이거 이상하다 해서 니네 연구에 쓰였던 이상한 MI 데피니션 말고 우리 많이 쓰는 이제 유니버설 데피니션 한번 가지고 해봐라 라고 했더니 그 결과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엑셀 트라이얼의 데피니션으로 했을 때는 프로시저럴 MI가 3.9 대 6.0, 올 마이오카드 인팍션이 10.2 대 9.0인데 유니버설 데피니션을 사용을 하면 프로시저럴 마이오카드이 3.3 대 2.4, KBG가 오히려 더 낮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전체 MI도 9.6 대 4.7로 KBG가 PCI보다 더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흉부외과 선생님들 말씀하신 게 어프 펌프가 30%, 이게 뭐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0% 썼다. 그 다음에 그 리마를 쓰기는 했지만 전체 이제 아트리얼 그래프트한 비율은 굉장히 낮았다. 25%밖에 안 됐다. 그래서 아주 업데이트된 기술은 사용이 안 됐다라고 이제 반론들을 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셀 인베스티게이터하고 NEJM에서는 5년까지 이제 차이가 없다라고 보고를 했고요. 근데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흉부외과 협회에서는 ESC 가이드라인에서 자기네 이름 빼달라, 서포트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아주 큰 이제 풍파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다음에 또 뭐 메타 한번 해봐야죠. 한 연구 가지고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이것 치고 저것 치고 다 빼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4개 연구밖에 남지를 않아서 4개 연구를 가지고 메타 어널리시스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라이센스에 폴리시 된 건데 올코스 데스 5년까지는 차이가 없다 전체적으로. 하지만 여기서도 1년까지는 차이가 있지만 1년에서 5년 사이에는 조금 벌어지면서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하진 않지만 강한 경향성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이제 엑셀 트라이얼이 환자 수가 가장 많은데 포함돼서 아마 이런 것 같고요. 스판테니어스 MI는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KBG가 PCI보다 더 작다. 다만 이제 프로시저럴 MI는 연구에 쓰였던 데피니션으로는 PCI보다 KBG가 더 높았지만 유니버설 데피니션을 쓰면 오히려 KBG가 낮다.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었고요. 스트로크 초반에 KBG가 높지만 이후에 큰 차이 없고 뭐 제시술이야 이제 처음부터 계속 이제 차이가 낮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서는 어쨌든 뭐 총 사망률은 차이가 없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레프트 메인 말고 멀티베스는 어떠냐? 베스트 트라이 박수 선생님 하셨던 거 결국 이제 한 880명인데 데스 MI TVL이 11.0 대 7.9로 미리 가정했던 너니피에트를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KBG가 PCI보다 더 우월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셨고요. 이제 최근에 나왔던 연구가 페임 3 트라이얼입니다. 그래서 한번 PCI 쪽에서 한번 더 잘해보자. 그래서 FFR이 NGO보다 좋다는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FFR 가이드드 PCI를 가지고 최근 DS를 써서 1년째 KBG하고 실베스 디즈 환자에서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1,500명 환자를 FFR 가이디드 PCI, KBG 1대1로 랜덤을 했었고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1년째 올코스테스 스트로크, 그 다음에 제시술, MI 제시술이었습니다.
뭐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거고요. SFR 가이드 PCI 0.8 이하면은 PCI를 시행을 했고 KBG에서는 언펌프, 오프펌프 전부 다 액셉터블 하고 리마 전부 다 사용을 하라. 그다음에 컴플리트 아테리얼 리베스큐제이션을 레커멘드 했었습니다. KBG군에서는 뭐 FFR 꼭 재는 게 꼭 필요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뭐 많이 기대들을 했습니다만 1년째 PCI군에서 10.6, KBG에서 6.9로 해저드 레이셔가 1.5, 95% 컴피턴스 인터벌이 1.1대 2.2여서 미리 가정해 놓던 1.65를 훨씬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넌 인피니티를 입증을 못하고 KBG가 더 이제 스탠더드를 남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를 보시면 뭐 통계적으로 딱 유의하게 차이 나는 것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숫자는 PCI가 KBG보다도 높았습니다. 데스 1.6대 0.9. 물론 이제 이게 과거에 시행됐던 트라이얼들에 비해서는 PCI도 그렇고 KBG도 그렇고 모두 다 이제 굉장히 낮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MI 5.2 대 3.5, 뭐 스트로크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큰 차이는 아니고 제시수는 이제 5.9 대 3.9. 이런 데스 MI 스트로크 제시수를 빼고 하드 엔드포인트만 봤을 때도 7.3 대 5.2. 그래서 통계적으로 차이는 안 났습니다만 뭐 한 40% 정도 PCI가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서브그룹 어널리시스 이렇게 뭐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만족하지 못하면 사실 하지 말라는 건데 또 굳이 했는데 신텍스 스코어가 낮을 때 컴플렉시티가 낮은 분에서는 PCI가 그래도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중등도나 이제 컴플렉시티가 높을 때는 KBG가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인터랙션 P를 해보면 이게 조금 치료 효과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FFR하고 제일 최근 스텐트를 써도 3베슬 코로너리 아테리 디스 환자에서는 1년째 데스 MI 스트로크 제시술 KBG에 비해서 PCI가 더 높았다. 다만 이제 하드 엔드포인트 보면 차이는 없는 것 같다. 그다음에 뭐 이전보다 아주 다 성적은 좋았고 컴플렉시티가 낮은 환자에서는 뭐 FFR 가이디드 PCI로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뭐 그렇지만 KBG가 트리트먼트 초이스다. 복잡한 환자에서 결론을 내렸고요. 아주 최근에 며칠 전에 드디어 오래간만에 미국에서 ACCAH 스카이 2021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풍파가 다 가라앉지 않아서 미국 흉부외과 협회, 그다음에 소사이어티 오브 소라식 서전들은 자기는 이거 인정 못하겠다 하고 이제 이름이 빠졌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되게 가이드라인이 PCI vs KBG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원래 뭐 물론 이제 전체 가이드라인 굉장히 방대하고 비교적 잘 작성된 것 같습니다만 KBG하고 PCI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만 언급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플렉스 디지스가 있는 환자, 레프트 메인 디지스가 있으면서 컴플렉시티가 다른 혈관에 높다. 그러면 KBG가 PCI보다 좋겠다. 클래스 1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요. 멀티베실 코로너리 아테리가 디지스가 있으면서 역시 그 신텍스가 높은 환자 이런 경우에도 KBG가 PCI보다 더 좋다. 생존까지 줄이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건 증거가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스터디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클래스 2A로 권고를 하고 있고요. 당뇨 환자에 대해서 따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 이제 특히 LAD가 인벌브먼트 돼 있으면은 리마트 LAD 해서 KBG 해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멀티베슬 디지즈가 있으면서 KBG 하기에 좋지 않다. 그럼 이제 PCI 해볼 수 있겠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클래스 2A로 돼 있고. 그다음에 레프트 메인 디지스가 있으면서 로우고 인터미디엇 하이가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는 PCI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해서 클래스 2B 정도로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이제 그 크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논란을 좀 피해간 듯한 것 같고요. 아주 상식적인 것만 권고를 하고 있고 뭐 결국 이제 환자한테 잘 설명해주고 충분히 증거를 다 얘기해주고 잘 하드팀 어프로치를 해서 공자님 말씀으로 끝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